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한 주 내내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빗물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비를 맞으며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떨어지는 빗줄기 사이로 콘크리트를 옮기는 검은색 관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인 겁니다.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는 천막 등 비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레미콘 차량이 잇따라 빠져나갑니다. 아침에는 비가 안 오던데 타설을 했다가 비가 오면 이제 중간에 끝났지 아까 그래서 청소하고 차가 빠지는 거예요. 빗물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비 내리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피해야 합니다. 춘천에서는 사흘째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기상청은 다음 날까지 30mm의 비를 예보한 상태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춘천시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지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그때도 갑작스러운 비를 탓했습니다. 장마철에 민원이 여러 건 접수가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시공사 쪽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좀 품질하고 좀 해달라고. 문제는 비 내리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책임 기술자의 검토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강우량이 얼마이고 책임 기술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도 지금 그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정보가 너무 좀 무관심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춘천시는 해당 시공사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타설 부위의 강도 등 품질 시험 결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원도는 매일 동해안시군 한 곳씩을 돌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방식과 정보 공개를 두고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동해시 묵호항의 어판장, 이른바 장치로 불리는 벌레 문치가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른 한 마리를 포를 떠 스티로폼 상자에 담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 채취 과정입니다. 춘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오드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의뢰한 검사는 빨라도 오후 3시쯤에야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춘천까지 시료를 옮기는데 2시간가량 걸리는 데다 검사에도 4시간에서 5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9월 중순부터는 정보 공개 시점이 조금 빨라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바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고성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강릉 수산자원연구원에 각각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매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고 나서 해주니 좀 우리 같은 거는 또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다 하고 나서 통보를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또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해류에 따라 오염수가 언제쯤 강원 동해안에 도달할지와 삼중수소 농도 같은 측정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민을 알려주는 게 좋지 확실하게. 오직 중요해나니까 손님도 안 오고 장사도 안 되고. 강원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사능 관련 더 많은 정보를 도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매일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감사원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전국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의 기후 위기를 반영하지 않고 2018년 이전 기후를 토대로 물 수급 정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인데요. 60년 뒤면 강원도에선 16개 시군이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나 폭염, 가뭄 등의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됐습니다. 논이 많이 없어졌어. 저는 여기 논이 많을 때는 물 저만큼 빼갔어. 가물은 가물어서 그렇고 올 때는 또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시행하는 물관리 기본계획이 2018년까지 한반도 기후를 토대로 작성돼 지금의 기후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합의체 IPCC의 최신 시나리오를 적용했더니 해마다 6억 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예측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2071년 원주를 시작으로 2080년이면 16개 시군으로 물 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원에서는 한 해 1,585만 톤, 원주 727만 톤, 횡성 380만 톤의 물이 부족하고 아예 정부 예측에도 없던 춘천과 강릉은 50만 톤 안팎이 감소하는 물 부족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의 경우 작년 한 해 수돗물 사용량이 4,600만 톤이었던 걸 감안하면 연간 2달치가 모자라는 셈입니다. 횡성, 영월, 평창 등 12개 시군에선 농업용수 부족이 뻔히 예상되지만 용수 개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은 물이 충분하다. 농어촌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저수지로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용량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가뭄 때 조금 더 또 대비가 조금 더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높이다 보면은 그 예산이 비용 투자 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평가 대상국 64개 중에 대한민국이 60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에 개선 조치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와 각 시군도 저수지와 상하수도 사업을 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그동안 춘천 MBC는 우리보다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일본의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연이 장관을 이루는 후지에다시. 자연 친화적인 이 도시에 최근 전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고루 퍼져 있던 주민 생활 서비스를 도심으로 모으고 육아와 일자리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企業の皆さんにも地域づくりに関心を持ってもらって参画してもらって一緒にまちづくり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事だと思いますので 오랫동안 고향사랑 기부제를 연구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기업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인적, 금전적, 그다음 재능적인 기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기업 기부를 좀 장려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기부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은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どれだけこうお金が動いたかっていうところの議論しかないんですけども、どれだけお金が地域に残って、その残ったお金をどのように地域の未来に投資をして変え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思うんですね。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 초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 제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그 행안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기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강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를 인식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실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가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이 같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부여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이 자치의 도구 또는 활성화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같이 좀 인식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리고 활용하는 데 동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마중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정부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다양한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처 발굴에 서로 힘을 쏟아야 제도 도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 추진을 위한 투표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대학교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성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실험계획서 공청회를 열고 15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전자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권은 전체 교직원과 교수, 학생 대의원에게 부여됩니다. 투표 결과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 주체별로 찬성표가 절반 이상 나와야 하고, 전체 득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어야 통합 동의를 얻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강원연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통해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직원 인사가 드러났고, 강원연구원이 심각한 극우 편향 인사들을 초청 강사로 불러들여 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진권 원장이 도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김진태 도지사가 현 원장의 직무 수행 여부를 포함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SNS를 통해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가 맞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반역사적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며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가 맞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몰살 가담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김진태 지사가 항일 독립 영웅을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LH 아파트 하자가 25만 건 발생한 가운데 춘천의 한 LH 아파트에서도 세대당 하자 발생 비율이 9.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의 979세대 LH 아파트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하자는 8,940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 비율이 9.13건에 달했습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광원관광재단은 필리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3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스키리조트와 함께 강원관광 세일즈에 나섭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사증과 연계해 양양 마닐라 동계 전세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필리핀 여행업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강원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필리핀 시장 선점을 위한 동계, 한류 등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 진로교육원 입구에 신형복체 글씨가 새겨져 있는 대형 기념석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 기념석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장기수로 복역한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된 기념석이 진로교육원 입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속초 강원진로교육원에 있는 기념석은 높이 3m, 폭 1m가 넘는 대형으로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씨앗 드림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 휴업을 준비하던 학교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며 신경호 교육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도내 한 초등학교가 학교 공동체 논의와 운영위 심의를 통해 다음 달 4일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징계를 거론하는 등 압박해 결국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강원도교육청의 행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이고 종국적으로 추모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생활 속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2달 동안 가정 내 안전점검 2차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가정 내 안전점검 2차 캠페인은 가정 내 위험 요소를 자율 점검해 생활 속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는 안전문화 실천 운동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기, 가스, 건물, 소방 분야 14개 안전 항목에 대해 우리 집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강원도 홈페이지나 이벤트 안내를 통해 안전점검 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자가안전점검 메뉴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 동안 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화물 운송 241개 업체에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앙고속도로 포장 개량 공사로 만종 분기점에서 횡성 나들목과 홍천 나들목에서 춘천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됩니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구간 양방향 1개 차로를 부분 차단하고 아스팔트 재포장, 신형 가드레일 설치, 중앙 분리대 교체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노후된 고속도로를 신설 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공사는 작년 4월부터 횡성 나들목에서 홍천 나들목 사이 26km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춘천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춘천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9월 발행액에 86억 원이 소진되면 기존대로 할인율 8%가 적용됩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 25만 원, 지류 20만 원입니다. 춘천시는 연말인 12월에도 춘천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춘천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회 원주 옥상영화제가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개막해 오는 3일까지 개최됩니다. 강원 단편선과 옥상 단편, 옥상 장편, 특별 상영과 모두 밤샘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23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으로 오늘 밤에는 모두 3편의 장편 영화를 밤새도록 상영하는 모두 밤샘 섹션이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원주 옥상영화제는 지역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독립영화들을 모아 우산동과 혁신도시 등 지역 건물 옥상에서 상영합니다. 2025년까지 이전하는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 부지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식회사 B&T 파트너스는 업무 협약을 맺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으로 경포대 초등학교를 포함한 안현동 일대 6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4층 887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 라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포대 초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규모를 줄여 신축 이전합니다. 속초시가 9월 말까지 설악동 일대에 2박 3일 산림휴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체크인 설악을 운영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설악동의 2인 1실 숙소와 소호거리 공유 오피스, 설악 케이블카, 설악산 숲 해설 체험권 등이 포함된 워케이션 묶음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